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 때문에도 그렇고요. 폐업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죠. 또 기존 복지제도를 신청했어도 이것저것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부 지원금은 모두 탈락이 됐고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신청하려고 해도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서조차 탈락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서도 긴급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부터 초록우산의 지원사업, 월드비전의 지원사업, 우체국 공익재단의 지원사업, 한샘 위기가정 지원사업, 함께하는 사랑밭 복지재단 여기에서도 지원하고요. 구세군, KTNG, 대한적십자, 희망조약돌 재단도 있고요. 더불어 함께 새희망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있고요. 푸른 나눔, 그리고 이랜드 인큐베이팅, 희망친구 위기가정, 아산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이렇게 정말 많은 민간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느냐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데요. 일단 신청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민간단체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주민센터 아니면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문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고요.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서 결국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러분께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든 아니면 또 다른 복지혜택을 신청하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해당 공무원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긴급생계비 또는 다른 복지지원제도에서 탈락되게 된다면 민간단체 영역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다던데 이것을 신청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 조건이 된다면 민간단체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제도에서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상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지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단체에서도 주고 있는 복지 혜택, 지원금을 꼭 신청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신청인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16가지 모두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생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기타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월 100만 원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만약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가구 수에 맞게 일정 비율 지원 금액을 높여줍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럴 때는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해 줍니다. 신청하실 때는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만약 여기에 대한 추가 궁금증이 있다 1577-8179 적십자 콜센터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비전인데요.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 23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데요. 중위소득 80% 이하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신청하실 때는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런 내용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유관기관이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병원이나 학교, 주민센터, 시군구청 이런 곳을 통해서 신청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시게 되면 자격 요건을 보고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해 줍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이라는 곳에서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있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여성 가장, 이렇게 해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비정규직에 속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성 가장인분, 여기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한 사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이건 역시 기관을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긴급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5월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한위기가정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 학대피해 지원, 이런 내용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에서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재단 SOS 복지지원 사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 재산, 이 기준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위기상황 극복과 자립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랜드 인큐베이팅 사업도 있는데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지원해줍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중복해서 신청할 때는 7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위기가정, 여기에서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비슷한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새희망 생계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신한희망 위기가구 지원사업, 초록우산, 월드비전, 우체국 공익재단, 한샘 위기가정, 함께하는 사랑밭 복지재단, 구세군 자선냄비, KTNG 복지재단, 대한적십자의 희망풍차, 희망조약돌, 더불어 함께 새희망 위기가정 지원사업, 푸른 나눔, 이랜드 인큐베이팅, 희망친구 위기가정, 아산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들이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지원을 할 때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정부로부터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준이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민간 영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하시면서 만약 탈락될 때 민간 영역에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